안녕하세요.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입니다. 전 세계 시장이 계속해서 고점을 치고 나가고 있죠. 미국도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플러스권으로 갔습니다. 유동성의 힘이 엄청나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죠. 근데 이 유동성이 지난번 FRB에서 풀어준 돈 약 3조 달러에 약 18%밖에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이후의 유동성이 얼마나 더 크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 심리가 시장은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정크본드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투자를 꺼리죠. 근데 얼마나 투자처가 없으면 정크본드를 투자를 했는데 정크본드의 수익률이 5%를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이게 참 재미난 건 뭐냐면 대출금리보다도 떨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은 채권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양쪽 하나면서 풀어준 돈의 약 18%가 시장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면 지금 예금군이 마이너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동안 고여있던 돈이 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상승은 좀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닥터둠으로 유명한 루비니가 어저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버블이 아닌 투자 적기다 라는 얘기를 했죠. 지금 15,000이 되는데 투자 적기라는 용어를 썼죠. 그렇지만 큰 버블이라고 난 다음에는 급락이 올 거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버블이 있은 후에는요, 급락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국장의 상승을 지금 시장은 즐기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한 미국에는 지금 재정적자도 역시 세수 증대로 인해서 32%나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양쪽 완화를 진행하면서 세수 증대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재정 적자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재정화 건전성이 미국에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양쪽 완화가 결국 승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물론 실물 경제가 살아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시장과 실물 경제는 약간 괴리가 있는 상황이 있지만 결국 실물 경제도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데요. 어저께 또 폴란드에서 금리 인하를 또 해버렸죠. 글로벌의 공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난번 G20에서 계속해서 글로벌 공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거기서 환율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공조를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환율 전쟁을 누구나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포르투갈이 2년 만에 채권 시장에 들어와서 10년 만기 국채를 약 40억 유로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는 상황까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글로벌장 결국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ECB에서 이번에 ABS 자산유동화 증권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로존에도 역시 경기 부양책이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프랑스와 독일 재무장관이 만나서 한 얘기 중에서 은행 동맹에 대한 것이 6월에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조만간 유로존이 유로 본드를 통해서 보증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장에서는 악재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악재가 소멸되고 있지만 경기는 살아나고 있냐?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는 지표가 좋아진다면 시장은 굉장한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장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나라 지금 금통이 오늘 있죠. 김중수 한원 총재가 묵계를 깨가면서 금리 동결을 한번 언급했죠. 일반적으로 금통위원들이 금리 결정 일주일 전에는 어떠한 얘기도 언론에 함구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얼마 전에 김준수 총재가 깨트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김준수
하는 총재의 동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3대3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 거기서 캐스팅보다 김중수였는데 이 동결 쪽의 멤버를 보면 지금 김준수 하는 총재, 그다음에 부총재, 그다음에 하는 총재가 추천한 인물 1명, 그다음에 임승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동결 쪽이죠. 그럼 3명은 어차피 한국은행 소속이고요.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인 상황이죠.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있을까 봐 미리 선수를 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원이 6명이 돼 3대3이 되면 캐스팅보로 김중수 하는 총재가 표를 행사하죠. 근데 만약에 4대2거나 한 명이 기권하면 3대2로 금리는 인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임승태라는 사람이 지금 마음이 금리 인하로 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글로벌장의 지금 시장 분위기는 금리 인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 인하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지난 4월에는 금리 인하를 조금 안 해도 동결해도 될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로 한번 말씀드린다면 엔화가 약세가 된 상태에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화가 4월 달에는 1130원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면 1150원대. 그 원달러 때 1150원이었기 때문에 엔화 약세에 대한 원화의 약세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출에서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86원까지 급락해버린 상황이죠.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원화의 강세와 엔화의 약세로에 우리나라 이중고에 빠지고 그 책임은 한국은행에서 전부 져야 되죠. 책임지는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기운 기업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울게 되죠. 회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한국 경제도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금리 인하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면 WTI가 지금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는 그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WTI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장 같은 경우는 화학주들이 시장을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장 한번 보죠. 미국장 보면 제가 왜 오늘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요 모습으로 보았을 때 여기를 단편적으로 본다 그러면 16,800이지만 만약에 여기를 단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파동 형성이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깨지면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회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 얘기는 시장이 급등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내장이 지금 여기서 멈출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가 아무리 높아도 미국장이 붕괴되면 금리가 10%라도 우리나라가 이겨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갈 때 같이 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오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통이죠. 오늘 잘 보시고 오늘도 어려운 하루가 될지 정말 급등하는 하루가 될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4시 30분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본사 지하 1층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오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